소련과 유대인 2탄입니다.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 그림은 유대인 볼셰비즘을 상징하는 사람인 트로츠키가 사륙을 즐기며 피맛에 취해 있는 모습인데요. 유대인 중 상당수는 트로츠키의 만행을 바라보면서 트로츠키 등이 자행한 대량 사륙의 죗값을 평범한 유대인들 전부가 다 함께 치르게 되는 상황이 결국 오게 되지 않을까 크게 걱정하였다고 합니다.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련 공산 독재 정권 치하에서 살아난다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닐 겁니다. 붉은 귀족 입장에서야 사람들을 마음대로 착취해 먹을 수 있는 지상 천국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노예라는 말도 사칠 극단적인 삶을 살아가기 때문인데요. 이건 나라가 아니라 지옥입니다. 볼셰비키 정권이 멸망할 위기는 여러 번 있었는데요. 그중 가장 극단적인 위기는 독소 전쟁일 것 같습니다. 사실 독소 전쟁이 발발했을 1941년도에는 처칠과 루즈벨트는 소련의 멸망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이는 대서양 헌장의 행간을 읽으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해당 헌장에는 소비에트와 협력하여 나치 파시즘에 맞선다 같은 그런 얘기가 언급조차 안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왜 러시아인은 자기들의 정부에 대항하여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요? 북극해 및 시베리아에 위치한 굴락에서 죽어간 소련인의 숫자도 파악이 안 될 정도로 많고 사망자 수는 정확히 모르지만 일단 수감자 수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홀로도모르에서 죽은 소련인을 더하면 1천만 명이 추가될 거고 온갖 형태의 숙청에 희생된 사람을 다 합치면 1억 명은 좋게 넘을 겁니다. 자신들의 정부라기보다는 원수였던 세력이 이제 명을 재촉당하고 있습니다. 복수할 절호의 찬스 아닐까요? 이제 독일군이 모스크바를 공격하고 있는데 복수할 생각 진짜 없으실까요? 그러나 이러한 사정만으로 공산 독재 정권의 붕괴를 논한다면 이는 오산입니다. 정부를 전복시키려면 충분한 수의 사람이 모여 저항 세력을 형성해야 되는데요. 이는 국민들을 철저히 감시하고 반체제 세력을 색출하고 온갖 형태의 국가 테러를 가하는 정치경찰과 정치경찰이 숙청한 사람들을 처절하게 응징하는 정치범 수용소만 있으면 충분히 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련의 경우는 인민내무위원회가 정치경찰 역할을 수행하였고 굴락이 정치범 수용소 역할을 맡았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히틀러 친위된 SS가 정치경찰의 역할을 수행하고 유대인 등을 수감하는 콘첸트라치온스 라거가 정치범 수용소 역할을 맡았는데요. 양대 기관의 체제 유지 능력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소련이 독일에 대해 승리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소련의 인민내무위원회 등 극단적 국민 억압 체제에 있다고 합니다. 소련이 망국의 위기 앞에 선 모스크바 전투 상황에서조차도 인민경찰과 굴락 또는 그 자매품이라 할 수 있을 형벌대대 때문에 소련인은 끝까지 싸우다 독일군에게 죽는 것을 택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독일 측 사정도 마찬가지인데요. 소수의 실패한 저항을 제외한다면 독일인이 베를린 전투까지도 히틀러에 대항하여 봉기하지 못한 이유도 마찬가지로 히틀러 친위 때문이라 합니다. 영화 발케리는 그러한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숙명이었습니다.
소련의 경우는 국민을 억압하는 양대 폭압기구는 전적으로 유대인의 손아귀 안에 있었습니다. 과거 독일의 농담 중에 동독 출신 사람은 통조림이나 음료수 캔 등 무엇인가를 열어야 하는데 잘 안 열린다면 문 열어라 인민경찰이다 뭐 이렇게 외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요. 공산 독재 사회를 체험해 본 사람은 인민경찰이란 존재는 말도 꺼내기 싫은 공포 그 자체라고 합니다. 우리들은 인민경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절대 알 수가 없는데요. 제 생각에는 문 앞에 인민경찰들이 왔다면 아마 호랑이가 서 있는 것보다도 100배 이상 공포스러운 상황일 것이라고 짐작 정도는 하는 정도입니다. 배우 차인표 씨가 주연한 영화 크로싱을 보면 국가보위부가 한 무역상의 집으로 찾아오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상황이라면 누구나 오금이 저릴 것 같습니다. 인민경찰보다는 내무위원회가 정확히 맞는 말인데요. 내무위원회는 정상적 국가의 내무 행정 기능과 소련인을 감시하고 반체제 세력을 색출하는 반혁명 세력 분쇄와 포갑 기능을 더한 원스톱으로 소련인을 포갑하는 장관급 부서입니다. 즉, 정치범을 색출하는 정치경찰과 기소와 재판을 하는 조직, 그리고 형집행을 담당하는 군락이 다 하나로 합쳐져 있었습니다. 나치의 반유대인 사상가들에 의하면 원래 챙카로부터 시작한 내무인민위원회의 경우 지휘부는 물론이고 중간 관리자 위생은 유대인 1세이고 실제로 사람을 체포하고 고문하고 죽이고 이러는 사람 중에만 러시아인을 다수 채용하여 유대인 1세이라는 인상을 지우려 하였다 합니다. 물론 이 정도 노력으로 유대인 1색, 소련인 포갑기구라는 인상이 지워지긴 힘들겠죠. 북한의 경우 국가보위부가 소련의 인민내무위원회를 모방하여 만든 조직입니다. 그 외에 요덕 정치범 수용소를 영자신문은 요덕 군락이라고 표기합니다. 유대인인 야고다가 내무인민위원회를 장악한 이후 소련 내 연어, 주나 대도시들을 관할하는 지부장직은 물론이고 주요 부서장까지 죄다 유대인 1세기인 내무인민위원회 내에는 나중에 생기는 나치의 강제노동 수용소, 즉 컨첸트라치온스 라거를 제외한다면 그 잔인성이나 인간상 말살면에 있어서 대적할 자가 없을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지옥인 굴락이라는 강제노동 수용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끔 들은 요덕 정치범 수용소도 소련의 굴락을 모델로 하여 창설되고 운영되는 기관입니다. 굴락은 원래 내무인민위원회 소속의 교정기관입니다만 마귀 새끼가 인간을 교육하겠다고 우기는 꼴입니다. 굴락은 반체제 세력, 즉 정치범을 처절히 응징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이외에도 공산 세력이 요구하는 각종 인프라를 건설하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수백만 명의 수용자를 이용하여 백해운하 등 다양한 토목공사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굴락 수용자는 설사 인간이 아니었기에 어떠한 인간적인 배려도 주어지지 않았는데요. 소련의 혹독한 겨울 등을 전혀 개의치 않고 겨울 휴업 등이 인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토목공사를 진행해 나갔습니다. 물론 중장비도 없고 기술적 조언을 하고 주거나 아니면 난제를 풀어줄 수 있을 전문 인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굴락 죄수 노예들이
삽으로만 모든 것을 해결해야만 했기에 수백만 명 단위의 사람들이 죽어나갔는데요. 굴락은 북극해나 시베리아 또는 카자흐스탄의 북부 등 혹독한 자연환경에서 운하공사나 도로공사, 철도공사 등 중노동에 동원하지만 200g 정도의 빵 한 조각과 정체를 알 수 없는 묽은 수프 한 접시에 불과한 것을 식사로 주는 방식으로 사람의 진을 다 빼서 죽어나가게 하는 곳이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비에트식 굴락과 살인적 조건하에서 행해지는 가혹한 강제노역은 프랭켈 등 유대인 무리들이 로마노프 러시아로부터 내려오던 시베리아 강제유배를 재해석하여 만들어낸 것이라고 합니다. 프랭켈이란 유대인은 굴락 신규 수감자가 들어오면 3개월 이내에 그로부터 모든 것을 다 뽑아내야 하고 그 이유는 수감자가 언제 죽든지 당은 손해볼 게 없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실로 사탄도 경악할 훈시를 즐겨하고 했다고 합니다. 굴락 피해자 중 수용소 군도 등을 저술하여 유명해진 솔제니치는 유대인이 없었다면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 볼셰미즘 혁명은 없었을 거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백해 발트해 운하를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전략적 가치가 큰 운하입니다. 굴락에 수감된 수백만 명의 소련인을 삽질에 동원하여 건설한 군전략 시설은 사실 백해 발트해 운하 이외에도 상당히 있는데요. 이렇게 건설된 도로나 철도, 운하들의 공통점은 해당 인프라를 기획하고 실행하는 지도부의 3분의 2 이상은 유대인이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삽질을 하다 수십만 명 단위로 죽어나가는 사람은 죄다 굴락 죄수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해당 인프라들은 군사적으로는 엄청난 가치가 있지만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큰 가치가 있지는 않는다는 점도 공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인프라 건설 정책을 보면서 독일 나치 정권은 소련 정부는 자국인의 생명을 전혀 소중히 여기지 않고 소련인의 생활을 경제적으로 개선하는 것조차도 관심의 대상이 아니며 오직 전쟁 준비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볼셰비즘 독재는 러시아인의 정부가 아니며 전례 없이 극악한 외세 지배, 즉 유대인의 소련인 포갑 체제라는 심증은 결정적으로 강화되게 됩니다. 저는 나치의 유대인 학살을 절대로 동의하지 않고 나치의 사고를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제가 참고한 책은 다음과 같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